인가율의 사슬 속에서 효과를 내는 제도, 총균세에서 다룬 문제들을 확장시키면 세계 경제학의 중심 문제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 왜 미국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는 부유한데 파라과이나 말리 같은 나라는 가난한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의 1인당 국민 총생산은 가장 빈곤한 나라들보다 100배나 더 많다. 이는 경제학 교수들이 해결해야 할 고용에 관한 이론 중 자극적인 질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이기도 하다. 만약 우리가 그 답을 알아낼 수 있다면 빈곤한 나라들은 그들을 가난하게 하는 요소를 바꾸고 부유한 나라로 만드는 조건을 채택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실한 답 하나는 그러한 경제적 불균등이 부분적으로 인간 제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점이다. 가장 명확한 증거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다른 제도 때문에 1인당 국민 총생산이 차이나게 된 4쌍의 나라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남한과 북한, 소독과 동독,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이티, 이스라엘과 아랍 주변국들인데 비교를 통해 명백한 예를 들 수 있다. 각 쌍에서 먼저 예시한 부유한 나라들을 설명할 때는 자주 거론되는 여러 훌륭한 제도들이 있는데 효과적인 법률 체계와 계약 집행, 사유재산권의 보호, 부패와 부재, 낮은 암살 빈도, 무역과 자본 흐름의 개방성, 투자를 위한 장려 등이다. 이러한 좋은 제도들은 당연히 국가 사이의 빈부격차를 설명할 부분적인 대답이 된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나아가 훌륭한 제도들이야말로 압도적으로 중요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빈곤한 나라들이 훌륭한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을 그들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많은 정부와 기관, 재단들이 그들의 정책과 외국의 원조, 대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 설명을 토대로 한다. 하지만 좋은 제도에 대한 관점이 틀리지는 않지만 불충분하다는 것과 빈곤한 나라들이 부유해지려고 한다면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 인식은 그 자체로 정책적 시사를 내포한다. 파라과이나 말리와 같은 빈곤한 나라가 단지 좋은 제도를 채택하는 것만으로 이들 나라들이 미국과 스위스의 1인당 국민 총생산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좋은 제도를 둘러싼 관점에 대한 비평은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다. 하나는 좋은 제도 외에도 공중위생이나 농업 생산성에 영향을 끼칠 토양과 기후적인 재앙과 환경적 민감성과 같은 다른 직접적 가변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좋은 제도의 기원과 관계가 있다. 후자의 비평에 따르면 좋은 제도를 보다 실제적인 관심에서 기원했다고 보지 않고 직접적인 영향으로서 고려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좋은 제도란 동등한 개연성이 확보되어 덴마크나 소말리아 같은 지구상 어느 곳에서라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임의의 변수가 아니다. 대신 나는 좋은 제도란 지리에 근거한 근본적 원인에서 출발해 제도를 형성할 직접적인 의존 변수들끼리 긴 역사적 연결고리 속에서 발생해 온 것이라고 보았다. 만약 우리가 현재 좋은 제도가 결여된 나라에 빨리 그것을 만들어주려 한다면 그 고리를 이해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총균세에서 나는 오늘날 새로운 권력으로 떠오르는 나라들은 여전히 식량 생산을 근거로 지배한 오래된 중심지로 수천 년 전에 통합되었거나 그곳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된 곳들이다. BC 8000년 당시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경제학자 올슨, 힙슨, 박스테트, 첸다, 푸터맨 등이 새로 쓴 두 논문은 이 자명한 지배의 역사를 상세하게 분석했다. 농업이나 도시사회의 역사가 오랜 지역에 세워진 나라들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역사가 짧은 나라들보다 1인당 국민 총생산이 좀 더 높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민 총생산 사이의 격차를 대부분 설명한다. 아직까지 국민 총생산이 낮거나 최근 낮아진 나라들 중 한국, 일본, 중국 같은 농업이나 도시사회의 역사가 오래된 지역에 자리한 나라들은 훨씬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졌지만 역사가 짧은 유기인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보다 성장률이 높다. 도시사회와 농업을 경험하기 위해 숙련된 행정가와 시장경제의 경험 등이 필요했듯이 이러한 역사적 효과에는 명백하고도 다양한 이유가 있다. 통계로 봤을 때
궁극적인 역사적 효과는 훌륭한 제도의 잘 알려진 직접적 요인에 의해 부분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좋은 제도의 통상적인 수단을 적용한 후에도 또 다른 역사의 광범위한 영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중재할 다른 직접적인 기능이 또한 있어야 한다. 좀 더 빨리 그 사슬로 전진하도록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는 도시사회와 농업의 오랜 역사로부터 현대의 경제적 발전에 이르는 상세한 인과율의 사슬을 이해하는 일이다. 곧 총균세의 주제는 고대 세계를 이끈 원동력뿐만 아니라 현대 세계의 연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와.